원판에 대한 동경은 굉장히 있거든. 옛날에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코인지 가면 항상 그 빈티지샵 가서 원판도 많이 보고 데님 팬츠도 1억짜리도 있고 이러잖아. 그런 거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만져라도 보고 그 실루엣도 보고 구경은 진짜 많이 해. 뭔가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남자들은 데님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그런 로망 중에 하나지 않을까? 진짜를 갖고 싶은 그 소유욕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뭔가 예를 들면 똑같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웨어러블하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 베이스는 갖고 가되 확실히 뭔가 그 브랜드의 느낌대로 흡수를 할 것인가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 그 일본의 베르베르진이라고 그 빈티지 리바이스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뭐 기무라 타쿠의 채널에도 나오고 뭐 많은 디렉터들이랑 컬렉터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샵이 있어. 재작년부터 이제 뉴매뉴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 좀 에널리우드라던가 조금 정상급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면서 데님으로 조금 인지도를 뭔가 더 쌓고 그 사람의 그 경력과 업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로 데님을 복각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단독으로 처음 만들었던 모델 중에 하나야. 근데 일본 출장 갔을 때 단독으로 하는 라인을 이제 예약 판매 프리오더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뭐 QR을 찍으라고 해서 QR 찍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가서 오더를 한 장 했지 그때. 얘는 이제 S506XX라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물자가 부족해서 이제 펄스 타입인데 좀 많이 심플화된 디자인이야. 그래서 여기 플랩도 빠지고 버튼도 하나 빠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다 좀 자재를 아껴서 심플하게 된 느낌인데 난 이 심플한 게 오히려 약간 덜어낸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 제일 예쁘더라고. 워싱이 정말 예술이고 그리고 이 워싱을 구현하려면 일단 원료가 그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원료여야만 하거든. 우리도 일본 원단을 많이 써서 데님을 만들어서 페이딩을 하지만 일본 브랜드의 느낌은 확실히 나. 일본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런 진짜 빈티지 느낌은 나는 처음 봤어. 이렇게 워싱하는데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 약간 엠보감도 느껴지고 입체적이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도 있어. 진짜로 워싱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찍찍찍 선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입어서 워싱이 된 듯한 느낌이 정말 뜯어보면 군데 다 있어. 쉽지 않지. 일단 원단부터 짜야 되는데 국내에서 데님을 원단을 일단 뭐 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걸로 알고 그리고 뭐 이때를 재현할 수 있는 구직기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원판을 복각하기 위해서는 그 원판이 있어야 가장 근사치로 갈 수 있는데 얘 원판이 뭐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그 원판 자체를 구입해서 뭔가를 재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 그치. 이 사람의 데님 인생이 몇 년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그 빈티지 리바이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데님을 이렇게 만진 세월이 몇 년이겠니? 그거를 어떻게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내가 봤을 땐 내가 1,500만 원 주고 원판을 사서 만들어도 나는 이렇게 못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아프레스에서도 S506XX 모델이 나왔었지.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모델인데 얘랑 좀 다른 거는 내가 봤을 땐 이것도 디렉터가 갖고 있는 원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 디렉터가 경험했거나 봤던 거. 그 중에 이렇게 약간 황변이 많이 온 객체였었던 것 같아. 물이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재현해서 디자인은 사실 쟤랑 거의 비슷해. 근데 실루엣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입으면은 좀 볼륨감도 있고 좀 현대적이야. 그리고 아프레스 팬츠랑 입었을 때 셋업으로 입었을 때 리바이스를 입은 느낌보다도 아프레스를 입은 느낌이 확실히 나. 그리고 원단도 많이 두껍지 않고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슬랙스라던가 토나이 실크 팬츠라던가 그런 거랑 매칭해주면 좀 더 이런 데님 스타일이 좀 캐주얼한데 조금 더 우아하게 바뀌는 그런 코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빈티지함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프레스는 정말 지금 이 시점에 패션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메카지, 일본식 아메카지의 새로운 카테고리와도 같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비즈빔이랑은 좀 차이가 또 있거든. 근데 이들은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내가 원래 데님 셋업을 잘 안 입거든. 근데 얘는 바지랑 셋업으로 입었을 때 신발을 매치함에 따라서 그 캐주얼함이랑 그 좀 드레시함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반스를 신느냐, 웨스통을 신느냐, 웨스통을 신어도 더비를 신느냐, 아니면 로퍼를 신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실루엣이 너무 좀 세련되다 보니까 그런 세련미에 아마 아프레스의 부드러우면서도 좀 강한 이런 뭔가 워싱감? 부드러우면서 좀 강한 게 있어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코모리. 얘는 원단을 그냥 아예 데님 버전도 있었는데 데님을 안 써버리지. 디자인을 착안하되 이제 브랜드에 흡수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판에 큰 틀만 갖고 와서 나머지는 다 난도질을 해놓은 거지. 예를 들어 뭐 스티치가 사각 스티치잖아. 스티치도 그냥 일자로 해버리고 뒤에 뭐 신치백도 뭐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달아버리고 원단도 이게 웬 말이야 이거 뭐 이거 포대자루야 비닐봉지야 이런 원단 그냥 써버리고 요것도 뭐냐 택 버튼이 아니잖아. 그냥 단추로 바꿔버리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쪽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흥분하는 이거 보고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다 난도질을 해놨잖아. 본인들이 해석을 했고 그 해석한 게 소비자들이 공감을 사서 공감을 했고 그러면 이게 원판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코모리라고 봐. 그리고 코모리를 사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내가 봤을 때 아프레스나 뉴매뉴얼은 S506XX를 알고 사. 근데 코모리를 산 사람들은 이게 S506XX가 아니어도 사. 그게 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코모리의 최대 단점은 코모리를 입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나. 혹은 비슷한 결의 뭐 요지 야마모토라던가 이런 것들을 입어야만 그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코모리랑 같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 계속 생겨났어. 요거는 이제 본로우 제품인데 2년 전에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었던 아이템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S506XX의 베이스야. 가장 디자인 중점 해석이면 레더였지. 데님에 레더를 달면 어떨까 해서 레더를 달아봤고 이거를 빨았을 때 가죽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가죽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게 빨아도 되더라고. 그리고 가죽은 원래 피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탁이 가능하거든 원래. 그러면 이제 형태는 살짝 변하지. 쭈글쭈글해지고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지. 구이디 신발처럼. 내가 포커스를 한 거는 요 스티치 컬러. 얘가 입다 보면 밝아지잖아. 밝아졌을 때 요 스티치 컬러를 퍼플로 했거든. 퍼플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 노랗고 주황색 실처럼 튀는 것보다 좀 퍼플처럼 워싱이 되기 전에는 좀 스티치가 전체적으로 묻히고 그리고 워싱이 되고 물이 빠지면서 이 퍼플이 올라오는 그런 좀 재미를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퍼플 컬러를 정했지. 이 컬러 정할 때 제일 신중했고 이 가죽 고르기 어려웠고 요 데님은 거의 11원제인데 얘도 아마 리 원단 중에 여자 거를 만들었을 때 쓴 원단을 복각한 원단이야. 그러니까 옛날 복각 원단이 보통 다 13온즈라 여자 거 만든 소재들은 좀 온수가 비교적 낮더라고.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한참 많이 썼었지. 일단 S506XX에 충실한 거는 그냥 펄스 자켓 중에서도 1세대 자켓 중에서도 심플해지는 건데 버튼이 4개라던가 그리고 왼쪽에 가슴에 플랩이 없다라던가. 원래 큰 사이즈는 이제 데님 폭이 작으니까 뒷판을 반으로 잘라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고증이 되고 큰 사이즈를 많이 안 만들었어 가지고 좀 값어치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티백인데 티백 사양을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신치백도 있고 요런 고증들은 이제 다 살려서 만든 것 같아. 여기에도 이제 턱 넣어가지고 좀 볼륨감 있게 입을 수 있게 좀 만들었고 오리지널은 밑단이 너무 쪼여가지고 레이어드하거나 잠궜을 때 힙이 크면 입기가 좀 불편하거든. 밑단은 살짝 풀었고 요 정도로 오리지널을 좀 공부하고 만들었었던 것 같아. 얘는 내가 치노를 많이 했어. 그때 당시에는 치노에 입었어.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인데 그 치노에 요런 스티치가 강한 걸 입으면은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데 치노에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스티치 안 보이거든. 그냥 심플하고 레더가 보이잖아. 그래서 뭐 치노에 입으면 조금 레더 자켓을 입은 듯한 느낌이고 믹스 자켓을 입은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조금 요즘 스타일 좀 세련됐다. 기존의 데님 자켓과 다른 이미지가 되겠다 해서 치노에 많이 입었지. 자꾸 단정 짓고 좀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거 막 비교하고 따지는 게 나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약간 이런 거지. 내가 아메카지의 정석을 입진 않아. 근데 오늘 슬랙스에 가죽 자켓을 입고 막 세련된 구두를 신었는데 위에 이제 뭐 M65 피테를 입는다던가 뭐 M65 필드 자켓을 입는다던가, 그랬을 때는 그 아메카지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피시테일에 뭐 짧은 기장의 티셔츠에 아메카지 핏의 뭐 퍼티그를 만들진 않는 것처럼, 그런 요소들은 항상 남성 패션의 아메카지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내가 착용하기도 하고. 요거가 생각보다 빨리 품절됐거든. 그러니까 원단 자체도 많지 않아서 그때 이것도 원단을 못 살 뻔해가지고 어쨌든 힘들게 있는 원단을 다 사서 만든 건데, 그래서 품절이 되게 빨리 됐었어.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만들면 뭔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게 된다면. 근데 S506WS 내가 워낙 좋아해서 또 기획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아마 한 장인가 두 장 남아있을 거야. 우리 사무실에는 지금 샘플만 남아있어서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내가 이게 필요해서 샘플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와인드샵에 전화를 해봤거든? 혹시 재고가 있으시냐고? 근데 뭐 한 장인가 두 장 있다고 하시더라고.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S506WX가 평소에 관심이 좀 있었으면 나는 경험해봐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해.